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이번에는 고급 제43 해설을 다룰 예정인데 이번 회차는 그래도 기출에서 연계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저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접근해 보시죠.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 제가 이거 한번 풀기 전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나 이 문제 5번 했다. 혹시 하셨다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수험자분들이 풀면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이걸 실수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민문이 토기만 보고서 민문이 토기 내가 또 이거 공부 열심히 했지. 민문이 토기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거울과 방울 5번 했는데 답은 틀려버렸어요. 이때부터 의심이 되는 거죠. 내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낚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왜 여기 일은 안 보세요? 일은 그냥 민문이 토기가 아니라 일은 민문이 토기예요. 그리고 더 잘 보면은 여기 제주고사니 그리고 농경과 정착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이걸 가끔 낚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시작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식어 있잖아요. 뭐 이른이라던가 뭐 지난 이런 수식어들이 나오면은 시기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도 그 이른 민무이 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신석기 톡이에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수식어가 나오면은 잘 낚여가지고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설명이 길었는데 1번 신석기니까 선지분석해보면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구석기. 안 맞고요.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이게 정답이네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의료 생활을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 이거는 철기랑 관련된 키워드네요. 철기. 철기 시대 때는 중국과 그런 교류 사례가 있었죠. 그 근거로서 화폐를 보여주고 4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거 역시 철기예요. 틀렸고요. 5번 의뢰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이거 청동기예요. 제가 앞서 말했죠. 이런 수식어 나오면 함정일 수 있으니까 문제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끝까지 다 읽으세요. 주의하셔야 되는 실수예요. 이거 진짜 잘 낚이더라고요. 키워드 하나만 보고 푸는 습관 버리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어려운 사료 가져왔네요. 일단 읽어보면 여기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었다.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일단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 일단 이 음루랑 선비는 좀 중국이랑 관련된 그런 민족이랑 연결된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으면은 그럼 반대로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니까 다른 거 더 찾아보면은 여기 순장, 순장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제시된 국가는 부여예요. 부여. 이게 제가 좀 위치적인 걸 힌트를 좀 드리면 지도가 있잖아요. 대충 이게 뭐 지도가 있다 칠 때 그 지도 순서대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위치를 외워두는 게 좀 좋아요. 이 유형 풀 때. 가끔 지도로 힌트를 줄 수 있어가지고 아무튼 1번 읍군 산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이건 옥저랑 동해예요. 만약에 둘 다 출제되면 아마 구별되는 키워드를 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2번 혼인풍속으로 민면의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만 해당돼요. 옥저. 옥저의 대표적인 그런 혼인풍속이죠. 틀렸고요. 3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죠. 4번 신성구역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사만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사만은 정치랑 제사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이죠. 안 맞고요. 5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도 동해예요. 동해는 좀 자기 부족들의 그런 중심을 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국가의 문화유산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강서대묘 사신도랑 무용총 수렵도가 나왔네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벽화랑 관련된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이건 고구려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약간 좀 그런 청룡, 백호, 현무, 주작과 관련된 사신도를 힌트로 줄 때도 있고, 뭐 수렵도, 씨름도, 그 사시비에도 나왔던 그 씨름도 있잖아요. 그런 걸 힌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힌트 또 있네요. 안악 3호분. 저번 기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굴식 돌발 무덤도 있고, 이거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거든요. 힌트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살펴보면 1번, 이거는 고령 지역의 갑옷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야는 그 철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요. 철 나오면 대부분 가야예요. 틀렸고요. 2번, 이거는 석등이거든요. 이 석등이 나오는 국가는 대부분 발해예요. 이게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잘 나오거든요. 역시 안 맞고요. 3번, 이거는 영가칠연명 금동 열애입상이에요. 그 고구려의 불상은 제가 41회쯤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럼 고구려의 불상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정답이고요. 4번, 이게 아마 그 기마인물용 토기란 거거든요. 이게 크게 신라랑 가야에서 나왔는데, 제 기억에 이 문화유산은 신라에서 나온 거예요. 금령총이었나? 아마 거기서 나온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신라랑 관련된 문화유산이라서 안 맞고요. 5번, 이거는 무령왕릉 진묘수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다가 이걸 세워놓고서 좀 왕을 수호한다, 좀 그런 의미로서 약간 좀 그런 짐승 같은 거, 그런 짐승 같은 걸 세워가지고 왕을 수호한다, 그런 의미에 담았어요. 생긴 건 거의 콩알같이 생겼는데 나 그 왕을 지킨대요. 아무튼 답은 아니고, 이건 백제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 발해, 고구려, 신라, 백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일단 그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것만 봐서는 애매한 게, 율령을 반포한 왕이 여러 명 있거든요. 백제의 경우에는 고의왕이 있고,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림 왕이 있고, 그리고 신라에는 법흥왕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상대등. 이 상대등이란 거는 문제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귀족의 대표 같은 직책. 그래서 이 상대등이란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이 누구예요? 법흥왕이에요. 이건 조금 힌트를 종합적으로 잡아서 추론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마 이 상대등이란 키워드를 몰랐으면 다른 왕이랑 혼동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사흥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지증왕. 안 맞고요.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안 맞고요. 3번,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그 비슷한 키워드로 근초고왕 때 그 고흥을 받다, 그 고흥에게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했다는 키워드도 있어요. 4번, 2차 하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왕은 한 527년쯤에 그때 불교를 공인했거든요. 정답이고요.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목답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면, 이 황룡사라는 거는 사찰이에요. 근데 목탑이란 건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건물은 문제 제시된, 그러니까 이
사찰을 만든 시기의 왕보다 더 이후의 왕이 만들었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구별해 두는 게 좋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나라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고령 지산동 거분군, 이게 실질적인 힌트예요. 그리고 여기 경상북도라는 힌트도 있는데 5번 국가는 대가야예요. 대가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해는 금관가야, 고령은 대가야.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정답이에요. 금관가야는 전기, 대가야는 후기. 맞습니다. 2번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뭐 한능검 수준에서 뭐 이거 2군이라던가 6위 이거 몰라도 될 거예요. 뭐 응양군, 용호군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3번 구주 오소경에 지방 행정 제도를 두었다. 이거는 통일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통일신라. 안 맞고요. 이거 참고로 신문왕이에요. 4번 귀족 합의제인 화백회의를 운영하였다. 이것도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신라랑 관련된 만장일치제의 귀족회의죠.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백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가야유형이 그냥 대가야 냈으면 대가야 선지만 주고 금관가야 냈으면 금관가야 선지만 주니까 이거 뭐 금관가야 뭐 대가야까지 꼭 구별해야 되나?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어디 보자. 여기 인안이라는 연호를 내세운 발해의 제2대왕. 6번 문제는 발해의 무왕이에요. 무왕. 1대 왕은 대조영, 2대 왕은 무왕, 3대 왕은 문왕, 그리고 선왕은 거의 뒤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 제시된 건 무왕 물어봤으니까 1번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거는 고구려의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이 낙랑군을 몰아낸 게 한 거의 313년쯤 그쯤이거든요. 아무튼 문제 제시된 왕이랑 관련 없고요. 2번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이거는 백제의 성왕이에요. 성왕. 538년쯤. 안 맞고요. 3번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41회 때도 설명했었는데 당시 무왕 시기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여기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죠. 정답이고요. 4번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였다. 여기부터 슬슬 어려워지는데 이거 문왕이에요. 4번은. 이때 좀 정치를 정비하고 5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게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좀 문왕 시기에 좀 중앙을 다스리고 이제 선왕 시기 와가지고 이제 지방까지 더욱 통치를 확대하였다. 이런 식으로 좀 넓혀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선왕 시기에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물어봤는데 여기 흑치상지, 임존상. 여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게 조금만 더 힌트 찾아주면 여기 흑소종방. 뭐냐면 7번에서 물어본 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에요. 그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이 흑도복이란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흑도복. 이게 뭔 말이냐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들인데 흑지상지, 도침, 복신 이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순서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잘 봐봐요.
여기 황산벌 전투는 백제가 멸망한 계기가 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부흥운동,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순서만 기억해도 이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꼭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왜 선지에서 이렇게 제공했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참고 흑지상지는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다. 꼭 기억하세요. 자, 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제도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뭐 살펴보죠. 어디 보자. 이 사람 좀 유명한데 설계도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이걸 따져가지고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건 골품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선천적으로 이 골품이란 걸 매겨가지고 대충 내가 뭐 성골이라 치면은 높은 거 할 수 있어. 솔직히 성골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 진골까지도 거의 다 할 수 있고 내가 만약 6두품이야 한 중간까지밖에 못해. 내가 한 4두품이야 낮은 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이 골품제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선천적으로 내가 여기 중에서 어떤 그 두품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골품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거랑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은 1번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고구려. 우리 신라 찾잖아요. 신라. 참고로 저 그 진대법은 고국천왕에 있어요. 고국천왕 안 맞고요. 2번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그 독서 상품과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이게 그 788년인데 아무튼 안 맞아요. 3번 호주 출신이 쌍기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이거는 과거제. 어쨌든 고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거 키워드가 조금 낯선데 그 고려시대 곤민왕과 관련된 그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아무튼 다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뒷과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이거 정답인데 제가 앞서 이 골품제 때문에 특정 관직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골품제가 높은 신분일수록 높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런 물건의 크기까지도 제가 일부러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까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직도 마음대로 못 올라가 집도 마음대로 못 키워.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게 골품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를 물어봤는데 살펴보면은 어디 보자. 여기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개원폐경. 여기서 이 빈공과라는 거는 당나라 과거예요. 당나라 과거. 우리가 그 고려시대 과거제도도 그 여기 그 중국의 과거제도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당나라 과거에서 합격할 정도로 인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저술서예요. 개원필경. 이 인물 관련해서 잘 나오는데 9번에 제시된 인물은 최치원이에요. 빈공과랑 그 개원필경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앞서 얘기한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 인물이에요. 육두품. 그러면은 문제의 의도가 사실을 물어봤으니까 1번 김움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신문왕식이거든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거의 10세기에 활동했는데 10세기. 근데 이거는 681년이에요. 이거 7세기 후반이거든요. 안 맞아요. 틀렸고요. 2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거 고려시대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때 시기면 이미 최치원은 이미 무덤에 있어요. 안 맞아요. 3번 원강이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그 거의 진흥왕 때쯤? 아직 통일신라 넘어가기 전쯤에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맞을 리가 없고요. 참고로 이거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그리고 4번 원종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최치원과 관련해서 꼭 같이 외워야 되는 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성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원과 이 진성여왕이 거의 세트로 잘 나와요. 둘이 연결돼서. 그래서 그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이게 그 농미 반란이거든요. 889년인데 이게 최치원과 관련된 시기의 사실보다는 진성여왕과 연계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아무튼 5번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이거 신라거든요. 거의 삼국 통일할 때쯤. 아직 통일신라 넘어오지도 않아가지고 어쨌든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최치원과 진성여왕 연계해서 꼭 외우세요. 아마 뒤에 기출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물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탑 유형이네요. 탑 구별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단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쌍탑 중에 동탑이다. 아마 이거 보고서 쌍탑 중 동탑이라니까 여기 다보탑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세요. 이 탑은 일단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 조성된 석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이 완공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신문왕이 완공한 거는 가문사랑 관련된 거예요. 가문사. 이거 가끔 문무왕이나 신문왕 업적 연계해서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 탑에 있는 그 탑이 아니라 절에 있는 탑은 가문사 상층석탑이에요. 상층석탑. 참고로 여기서 그 석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이게 뭔가 가루라던가 세로의 길이가 정말 정사각형으로 촘촘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정밀하게 만들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가문사 상층석탑인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외울 때 여기 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 피레침 같은 거 이걸로 외워요. 자 2번 이거는 다보탑이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거 주목해요. 여기 3번 이거는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어쨌든 문제 제시된 탑이랑 관련이 없고요. 4번 이거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에요. 이거는 거의 고려 초기에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아무것도 안 맞고요. 이거는 미륵사지석탑. 이게 최근에 미륵사지석탑이 복원본으로 사진이 나오거든요. 옛날 거는 그러니까 부서진 상태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좀 복원본으로 이런 식으로 가리켜가지고 이 새로 변하는 사진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볼 때 복원본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참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잘 보면은 여기 뭐 그 약간 그 도넛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게 되게 뒷사각형의 집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이 구별이 안 가면 이런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근 폐하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뭔지 확인해 보죠. 노비안건법이라 힌트 이거밖에 없네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이거는 광종을 묻는 거예요. 광종.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 정책이죠. 선지 분석해보면 1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성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성종. 성종은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했죠? 아니고요.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두었다. 이거는 공민왕.
억울하게 토지를 검은 세족에게 빼앗긴 인물들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준 정책이죠. 이게 안 맞고요. 3번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이거는 왕건이 우리 왕건님 당시 세금 좀 깎아줬어요. 비밀 구제도 해주고 안 맞고요. 4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고려 숙종이에요. 고려 숙종. 고려 숙종 시기에 좀 화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안 맞고요. 5번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 이 시기에는 그 여기 왕건이랑 성종이랑 이 광종이 정말 출제율이 높거든요. 이 세왕 중심으로 구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양기를 휘하여서 세력을 키웠다.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웠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신라 왕족 출신이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궁이에요. 궁예 때는 당시에 그 신라 왕족끼리 그런 귀족 다툼이 심해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양길에 휘하여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이 송악이라는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도 바꾸고 뭐 철원 지역 천도하는 등 후고 구려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궁예거든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건 견훤이에요. 견훤. 견훤은 그 중국과랑도 교류할 정도로 외교술이 좋았어요. 틀렸고요. 2번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거 정답인데 이 광평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궁예도 당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 호족들을 포섭해야 돼요. 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정치 기구로서 대표적으로 광평성을 세웠다. 한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3번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건 장보고 이게 가끔 통일신라 그런 경제를 물어볼 때도 출제할 수 있는 키워드라 기억해두면 좋아요. 4번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역시 이거 우리 왕건님. 왕건이 이때 신검을 격퇴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후삼국 시대를 막을 내렸죠. 황산 전투라고 또 뒤에 있는데 거의 1, 2천 전투에서 끝나요. 5번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것도 역시 견훤이에요. 견훤이 처음에는 세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잘 성장했다면 아마 후백제가 나라 통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제 기억에. 일단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1차 보복하고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래요. 여진이 땅을 돌려달래서 그 우리가 또 구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내지를 옮기고 그 성에 철도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진이 땅을 돌려달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여진에게 그냥 이 동북 구성의 땅을 돌려주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3번은 정리해서 동북 구성 반환이에요. 이게 대충 시기적으로 1109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동북 구성을 쌓은 건 1107년이고 그 돌려준 건 9년. 그러면 그걸 이유로 보면은 1번 강강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거의 1019년. 그러니까 거란 3차인데 아직 여진 오지도 않았어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아니에요. 2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 당시 목종을 없애고 당시 현종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1009년에 발생했는데 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의 2차 침입이 발생했어요. 그 1010년인데 그 전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3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 조금 초반에 이게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진한테 땅을 돌렸어요. 그 뒤에 여진이 이제 우리 다시 열심히 부흥해보자 해서
나중에 금나라로 발전해요. 금나라. 그래서 이 이후로 고려한테 야 우리 이제 나 옛날 같지 않다. 나 이제 니한테 안 진다. 그러니까 야 나 이제 세니까 사대해라. 그래서 예전까지 나한테 맞았던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까불고 있지 했는데 이때 1126년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왕실을 거의 찬탈했는데 그때 나 금나라 무서운데? 오케이 사대 수용? 오케이 얘가 지멋대로 사대 수용을 해버려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이 이때까지는 밀렸지만 나중에 금나라로 성장해서 강성해졌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겸을 난 때 그 사대 수용을 허락해줬다. 이것까지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보면 낯설 수 있어가지고. 4번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거는 993년쯤. 거란 1차랑 관련된 키워드죠. 역시 여지는 안 왔어요 아직. 안 맞고요. 5번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건데 631년부터 647년까지거든요. 참고로 이 천리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여성에서 비사성은 고구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압록강이랑 도련포가 나오면 그건 고려 천리장성이에요. 고려 천리장성. 고려. 이거는 거의 1000년대에서 중반쯤? 한 33년에서 44년쯤? 그때라서 이거 연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고려 천리장성까지는 연도를 안 묻는데 가끔 이 고구려 천리장성 관련해서 연도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정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 어디 보자. 정부에서는 관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이게 뭐냐면 14번 문제는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그냥 좀 쉽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대충 학교 수업 안 듣고서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마이맥, 이투스 이런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런 대립적인 느낌?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주로 이 공교육이 고려시대 기준으로는 예종 때 있거든요. 예종. 이 고려 예종 때 좀 그런 공교육과 관련된 걸 부응하자 그런 정책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럼 뭐냐면 1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원성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통일신라. 우리 지금 고려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고려. 안 맞고요. 2번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정조. 이거는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겠죠. 3번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이것도 조선이에요. 이게 아마 그 약간 초등학생 학교 이런 건데 관계 없고요. 4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칠제라는 게 국자감 내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공교육의 교육을 강화하자. 그 대표적인 게 칠제가 있고 또 그 당시 장학금 제도라고 양현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양현고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5번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이건 고구려예요. 이게 미성년 학교 이런 건데 아무튼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칠제 외에도 양현고라는 키워드 잘 나오고요. 아주 가끔 어렵게 내면은 그 청연각이라던가 그 보문각 이런 키워드 내는데 일단 이 칠제랑 이 양현고 이 두 개만 먼저 외워둬도 엔간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물었는데 이것도 고려 경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말했잖아요. 경제 상황 내면은 거의 고려 아니면 조선 후기라고. 읽어보죠. 여기 8관에 더 힌트 없구나. 이게 뭐냐면 8관에는 그런 조선 시대가 아니라 그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국제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교라던가 뭔가 유교라던가 뭐 도교 같은 다양한 그 종교적인 행사가 어우러진 대규모 국제적 행사인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에 그 나라라던가 이 탐나고 그러니까 약간 여진같이 유목 민족들도 올 정도로 국제적인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팔관회 자체를 문제로 낼 수 있는데 아무튼 고려해요. 이 연등회랑 팔관회는 우리 왕건님께서도 중시하신 대표적인 행사죠. 그래서 일단 고려랑 관련된 거 찾아보면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건 고구려예요. 안 맞아요. 2번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이거 맨날 강조하는데 고려 경제는 화폐,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항, 그 예성관과 병난도, 그리고 시장 감독 기구인 경시서, 이 세 가지 꼭 나와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어디 적어놓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3번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네요. 안 맞고요. 4번 모내기법 등을 소개한 농가지성이 편찬되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 조선 후기에 그 신속이라는 인물이 편찬한 인물이에요. 신속. 숙종이랑 그 조선 숙종식이 만든 건데 이 신속이라는 인물 외워도요. 5번 국경지대에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역시 조선 후기예요. 참고 이 계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 또는 밀무역.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기 일단 불일보조국사 어렵네요. 다른 키워드 보죠. 수선사 결사를 재창. 아마 이 키워드는 잘 모를 거예요. 좀 어려운 키워드라. 근데 이 수선사 결사는 잘 나온 키워드거든요. 진울이에요. 진울. 그러니까 참고로 그 의천은 대각국사라는 그 시호를 받는데 이 진우라는 인물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아요. 이것도 외워두면 풀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거 원효예요. 원효. 이 무예가라는 건 그럼 불교 대중화를 위해 원효가 만든 일종의 향가예요. 틀렸고요. 2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건 의상. 통일신라 대표적인 두 승려죠. 안 맞아요. 여기 화엄 사상. 그리고 3번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천이에요. 의천. 역시 안 맞고요.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추국전을 남겼다. 이건 해초예요. 해초. 이것도 통일신라식의 대표적인 승려죠. 5번 도노 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의 쌍수를 내세웠다. 정답이에요. 이게 문제 제시된 승려랑 관련된 대표적인 수행법이거든요. 참고로 의천은 교관겸수, 그리고 진울은 도노점수랑 정의 쌍수. 이거 잘 구별하세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좀 이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검령구라던가 홀랄 때, 차올 때 뭐 이름이 약간 뭐 호놀룰루 원주민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데 여기 첨일부랑 제국대장공주 이것까지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 제시된 시기는 원간섭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좀 적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첨일부라는 거는 그 어떤 거냐면 이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을 합쳐가지고 격화시킨 거예요. 상서성. 그리고 이 제국대장공주라는 거는 충렬왕의 아내예요. 이게 한능검에선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시기는 원간섭기인데 이걸 바탕으로 일단 사회 모습 접근해보면 일단 1번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는 가야 돼요. 당시에 중인이라던가 그 서얼이 자신들의 그런 신분이라던가 아니면 관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안 맞고요. 2번
운천주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 이게 822년이거든요. 안 맞고요. 3번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최충원 정권 시기. 그러니까 1198년이거든요. 무신 정권 시기랑도 연결되는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원나라랑 관련된 그런 풍습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복장 같은 거 이런 게 유행했어요. 맞고요. 5번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거 1176년인데 정중부 시기예요. 정중부. 이것도 무신정권 시기랑 연결되는 키워드인데 아무튼 안 맞아요. 무신정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녀가 있어요. 공녀. 아니면 매를 징발하기 위해 만든 응방. 이런 키워드까지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책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여기 승려 일연이 편찬하였고 왕력, 기, 흥법편 그리고 역사적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민간설화 등이 수록되었다. 사실 이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18번 문제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특히 불교랑 관련된 게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거는 삼국사기예요. 문제 제시된 서적은 기전체가 아니라 기사 본말체예요. 안 맞아요. 2번 낭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거는 발해고. 유독공이 만든 거예요. 유독공. 안 맞고요. 3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사초랑 시정기는 이 조선왕조실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남겨놓은 일종의 그 사관들이 남겨놓은 기록물 같은 거예요. 그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기록물 같은 거. 4번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정답이에요. 이게 그 고기편에 그 단군왕검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맞습니다. 5번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이다. 이것도 삼국사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그런 역사서가 삼국사기 외에 없거든요. 이게 1145년인데 아무튼 이거는 1281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정치기구 내 물어봤는데 여기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19번 문제 그런 기구는 사원부예요. 이제 조선시대 넘어왔네요. 이 정치를 바로잡고 그런 뭔가 관리에 대한 그 비리를 잡는 건 사원부예요. 거의 이렇게 나오고요.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한성부예요. 한성부. 안 맞고요. 역시 2번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3사는 약간 이렇게 관리에 대한 비리랑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들이 위주였거든요. 안 맞아요. 이거 헷갈리니까 잘 구별하세요.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 소격서예요. 소격서. 도교 행사랑 관련된 건데 중동 시기에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안 맞아요.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이건 비변사. 그 삼포외란 때 처음 만들고 을묘외변 때 상설화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비변사고요. 5번 오프미와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경권이란 거는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동의할 거니 안 할 거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답은 5번인데 이거 가끔 이게 역할적인 걸 넓게 보면 사관원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원부랑 사관원이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 서경권 행사하는 건 거의 사원부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재위기간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이건 좀 쉬웠어요 그나마. 왜냐면 여기에 그 훈민정음을 편찬했다. 아무래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건 힌트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온 거는 뭔 사료냐면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문제에 제시된 왕시계 이런 식으로 약간 음악과 관련된 거? 그런 시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많았는데 어쨌든 정답의 문제의 키워드가 쉬워가지고 1번 훈련교범인 무에도 동지가 편찬되었다. 이거는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정조. 안 맞고요. 2번 정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그때 허준이 만든 동양의학의 정수죠. 참고로 이 동의보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어요. 3번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거 정상기라는 인물이 만든 건데 이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가 영조 시기쯤 만들었어요. 영조. 안 맞고요. 4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정답이에요.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의 그 엽법에 맞는 칠정산도 만들었거든요.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5번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남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성종이에요. 성종시기에는 뭔가 예법이라던가 지리라던가 법과 같은 그런 서적들을 총괄해서 편찬했거든요. 참고로 여기 신증이 붙으면 중종이에요. 가끔 이거 낚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성종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거 아마 토지제도 관련된 거거든요. 일단 여기 도평의사사가 글에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 여기 힌트 나왔네요.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 말 그대로 과전법이에요. 고려 말기에 만든 대표적인 토지제도. 이거는 1391. 자, 2번. 한 명의 등이 아래게 딕전의 새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종 시기에 만든 관수관급제예요. 관수관급제. 이게 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관리가 거두어서 관리가 지급한다. 이게 제 기억에 한 1470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관습강급제랑 관련된 거예요. 그럼 선지 분석을 해보면 과전법과 관순가급제 사이니까 직전법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성동왕식이거든요. 성덕. 이건 722년.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대한제국. 거의 19세기 말? 문제 제시된 시기보다 너무 뒤에요. 19세기 말. 안 맞고요. 3번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이거는 전시과. 참고로 이 전지라는 거는 수조권이 있는 땅, 시지라는 건 땔감을 주는 땅. 안 맞고요. 4번 개국 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 태조. 역시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수신전, 휴량전들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했다는데 이게 직전법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 수신전이라는 거는 과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관리의 아내한테 주는 땅이고 이 휴량전이란 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고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관리의 아들에게 주는 땅인데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과부, 고아. 그러니까 관리가 죽은 이후에 땅을 지급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직 관리한테도 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게 봐서. 그러니까 관리가 죽었지만 다른 그런 가족한테는 땅을 주는 건데 직전법의 핵심은 현직 관리만이에요. 현직. 그러니까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을 다 주는데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는 거는 전직이었던, 그러니까 죽은 관리한테 어떤 식으로 이런 땅을 주는 이런 수신전이라던가 휴량전을 없애버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정법이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된다는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현직한테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전직 관리, 현직 관리고 지정법은 현직 관리만 주는 거지? 아, 이거 두 개 억세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어디 적어놓고 좀 복습하면서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왕이 실시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음... 여기 국조 올해가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 제시된 22번의 왕은 성종이에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그 성종 시기에는 뭔가 경제, 법, 아니면 음악, 아니면 이런 예법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적들이 많다. 그 대표 사례가 이 국조 올해예요. 그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1번 경기도에 하나요?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광해군. 안 맞고요. 2번 학문 연구기관으로 지편전을 설치하였다. 이건 앞서 다룬 세종. 세종님은 우리 공부하신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기관도 만들었죠. 3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 법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예법이라던가 그런 지리라던가 모든 걸 그냥 한번 총 정리한 게 성종시기. 정답이에요. 4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는 태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태종. 역시 안 맞아요. 5번 혈량과를 실시하여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조광조로 인해 실시된 중종시기의 역사예요. 중종.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태종이랑 세조랑 성종을 좀 낼 확률이 높거든요.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성종 이 네 가지 왕을 중심으로 구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2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을 물었는데 약간 여러분들 이거 화폐를 익숙하게 봤으면은 이 지폐 보고서 이거 보고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선지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여기 퇴계, 문제 제시된 인물의 호적, 그리고 여기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조정의 건의. 이때 이거 이후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이 붙죠. 소수서원. 여기 뭐 기대승과 사단체적 논쟁을 전개했던 건 너무 어려운 키워드라 패스하고 예안 향약을 실시했다. 참고로 이 인물에 비슷한 그 이희 선생님은 해주 향약을 주장했고 문제 제시된 이왕 선생님은 그 향약을 유행시키기 위해서 예안 향약을 시행했어요.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름. 자, 그러면 선지 분석해보면 여기 1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도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정제도. 양명학과 관련되면 거의 이 인물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기축봉사를 올렸다. 이거는 송시열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송시열. 안 맞고요.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합 10도를 지었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약간 좀 이런 추상적인 걸 많이 썼거든요.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성합 10도랑 주자서 전료인데, 그러니까 그림, 시 이런 좀 추상적인 것들을 좀 좋아했어요. 문제 제시된 인물이. 정답이고요. 4번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이건 이희 선생님인데 이 동호문답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개혁 방안을 그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그런 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좀 추상적인 걸 많이 얘기했다면 이 선생님은 신만 양병설이라던가 아니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다룬 성합 지묘라던가 이런 뭔가 기업 방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좀 실천적인 거, 이런 키워드가 이 선생님과 관련된 게 많아요. 5번 재상의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정도전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여기서 재상이라는 중심의 정치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야, 뭐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장관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 왕보다는 왕이 조금 멍청하더라도 이런 재상들이 똑똑하면은 나라를 운영하는 거에서 좀 이점이 많을 거야. 그런 정치를 중시한 거예요. 정도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4번 문제. 밑줄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여기 왜군의 조총부대 맞서 조직, 그리고 삼수병으로 구성. 여기 삼수병이란 건 이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24번은 훈련도감이에요. 조금 설명이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적고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훈련도감이란 거는 1593년에 유성룡의 건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왜군이 그 조총을 구해가지고 싸우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뭐 보병, 총 쏘는 예, 아니면 활 쏘는 예 이런 식으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그 이 부대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전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대를 만든 거죠. 그럼 키워드를 찾아보면 1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 이거는 삼별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삼별초. 이거도 잘 놓치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삼별초랑 관련해서. 자, 이어서 2번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거 정답인데 그때 그 삼수미라 해가지고 이 군대는 그런 정규적인 부대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상비군의 역할로서 조직된 거라 조금 특수부대라 할 수 있어요. 정답이고요. 3번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신데 주진군이란 거예요. 주진군. 고려시대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양계에 배치된 군대죠. 안 맞고요. 4번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안 맞아요. 이거는 세종시기거든요. 이건 세종시기 키워드인데 이거는 선조시기 키워드라 너무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5번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거는 장용영이에요. 장용영. 그 정조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43의 전반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쉬웠어요. 이 최명기란 키워드가 어려운데 일단 여기 서로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그들의 칼날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주화파예요. 사료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래도 청나라랑 좀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해보자 이런 파고, 그 반대로 주전파라고 있거든요. 대표적 윤집이라고 있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남한산성이라는 너무 쉬운 키워드가 있었어요. 거의 병자호란을 낼 때 남한산성은 가장 쉬운 국룰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이 문제 키워드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었어요. 1636년 선지를 분석해보면 1번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찾아본다. 이거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이거는 청나라가 아니라 몽골이 나와야 돼요. 안 맞고요. 2번 통신사의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이거는 일본이랑 관련된 거죠. 이건 북쪽이랑 관련됐다면 이건 동쪽이랑 관련된 거라 역시 안 맞고요. 3번 위화도 해군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거는 고려 말기잖아요. 1388년에 이성계랑 관련된 키워드죠. 이성계. 역시 연결이 안 돼요. 자, 4번 계약조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는 조선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조선 세종. 이거 1443년. 안 맞고요. 5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전쟁의 결과 청나라랑 그 군신 관계를 맺고 그런 굴욕적인 화해를 맺은 내용을 여기 삼전도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 병자호랑 관련해서 가끔 그 소현세자라던가 복림대군이 왕자로서 인질로 끌려갔다. 이거를 힌트로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이어서 후반부 해설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